고유 센서가 6개 있으면서 그 라인 길이는 한 개당 10m로 60m 최장 60m까지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 중에 어떤 3번의 센서가 그래프가 높다 그러면은 전체 센서를 3번 주위로 이동을 하면서 그 주위에 이동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센서를 그 의심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지중 음향 탐지기는 매몰된 생존자의 구조 신호를 탐지하는 장비다. 구조견이 탐지한 지역 주변에 6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그중 구조 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조자의 위치를 점점 좁혀갈 수 있다. 있으시면은 3번을 쳐보세요. 3번 돌로. 네, 3번 그래프. 3번? 시야 한 3층이나 4층 정도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찾을 수가 없지만은 두드리는 소리,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달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 대상의 위치 탐색이 끝나면 좀 더 적극적인 상황 파악 작업이 시작된다. 구조 대상의 상황을 파악할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 진입로가 확보되고 주로 투입되는 장비는 내시경 카메라다. 요구조자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의료용 내시경과 같은 원리로 끝에 라이트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구조 대상의 상태는 물론이고 주변 상황 파악에도 효과적이다. 구조대원이 공간이 협소해서 진입하기 어려울 때나 구조대원이 어느 정도 요구조자 위치를 파악했을 때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요구조자 상태를 확인하는 탐색 장비입니다. 요 간 끝에 있는 내시경 카메라가 상하 좌우 120도 움직여 갖고 안에 있는 요구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이 투입될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진입로를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붕괴 현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매몰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충격만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원형 절단기로 작업 공간을 구획하고 유압 브레이커로 구획된 공간 안쪽만 절단해서 진입로를 확보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구조 대상을 직접 구조하게 되는 것이다. 구조 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것보다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구조 작업은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을 때 비로소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 전까지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보다 지루하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투입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첨단 장비가 들어갑니다. 인명 구조 현장에서 탐색 시간을 줄이는 건 첨단 장비다. 첨단 장비는 생명을 구하는 과학이다. 첨단 장비가 지금 많이 개발은 되고 조금씩의 그 차이점은 느끼고 발견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재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진 현장에 똑같이 가더라도 그 상황은 각각의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쉽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를 다루는 우리 대원들이 꾸준한 그 훈련과 숙달된 기술이 필요한 거죠. 화재 현장이나 매몰 현장에서 구조 대상을 탐색할 경우 반가운 해결사가 있는데 바로 인명 구조 로봇이다.
현재 소방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투척용 로봇은 구조대원에 앞서서 투입돼 사고 현장을 탐색하고 그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송한다. 구조대원들은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방법과 절차를 계획할 수 있다. 이 궤도형 로봇은 다리가 특이하다. 이 특이한 다리 덕분에 재난 현장은 물론이고 장애물이 많은 매몰 현장에서도 활약상이 기대되는 로봇이다. 이게 재난 현장용 인명 탐색 로봇은 그 바퀴의 구조가 탱크 바퀴처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 4개가 독립적으로 구동이 되고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퀴의 트랙 자체가 360도로 회전을 해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로봇이 그 쉽게 현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어떤 현장에서도 이동성이 좋은 특성이 있다. 네 개의 탱크형 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른 장애물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 이 로봇은 영상 전달 과정이 특별하다. 보통 탐색 로봇이 현장 상황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구조본부에서는 모니터로 현장 내부 영상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로봇은 구조대원의 헬멧으로도 영상이 전송된다. 마치 구조대원이 직접 사고 현장에 들어가 탐색하듯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명구조 로봇이 현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2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가 이쪽 보시는 제어기 쪽으로 전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된 데이터는 이 헬멧에 양쪽 2개의 모니터의 시각차를 이용해서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조작자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명구조 로봇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 뱀형 로봇은 외형뿐 아니라 뱀의 행동 특성까지 모방해 만들어졌다. 또아리를 틀거나 이동하는 모습도 뱀과 비슷하고 마치 뱀이 머리를 움직이듯 상체를 움직여 사고 현장 곳곳을 촬영해 전송할 수 있다. 뱀형 로봇은 그 직경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요. 좁은 틈새를 마음대로 헤집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그런 건물 붕괴 같은 재난 현장에서 좁은 틈새로 파고들어서 그 밑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뱀처럼 가늘고 긴 외모의 이 로봇은 평지는 물론 위아래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통로가 좁은 매몰 현장에서 그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이 가능한 로봇이 있는데 바로 소형 비행 로봇이다.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 출동해 구조대원이 볼 수 없거나 혹은 접근할 수 없는 건물 뒤편까지도 탐색이 가능하다. 이 소형 비행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장소에 안정적으로 오래 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 소형 비행 로봇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자리 비행을 할 수가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장소에서